안녕하세요. 멍멍자팍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랑 살면서 외출을 해야 되고 강아지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지만 불가능하고, 또 가족끼리 좀 키운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모두 출근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저 사진도 에디가 제가 외출할 때 빼꼼 쳐다보고 있는 건데, 저럴 때마다 너무 뭔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어야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산책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얘를 하루에 3번 30분 이상씩 산책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고, 또 내가 강아지를 적어도 몇 시간 이상 혼자 두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대답에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호소에서 데려왔거든요. 어쨌든 강아지들은 좀 해질녘이나 아니면 새벽에 활동적이니까 이때가 우리의 출근 시간 전후와 시간이 맞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산책을 길게, 애가 와서 잘 수 있게 이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는 거는 참 부지런해야 하죠. 그리고 산책 시에도 항상 같은 길만 가지 않고 좀 오늘은 이런 길, 다음에는 B길, 다음에는 또 C길,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길로도 가보는 것도 좋아요. 강아지가 저희랑 살려면 어쨌든 저희가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한테 일상이 되게 만드냐, 이게 문제인데, 집에서 일단 나갈 때 너무 막 소란 피우지 말고 좀 조용히 나가고, 또 돌아와서는 강아지들이 막 엄청 뛰고 이러잖아요.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꼬리 흔들고. 근데 또 너무 즉시 딱 너무 예뻐해주지 말고 한 몇 분 정도 기다린 후에 침착하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나 나갔다 와도 너한테 이거는 별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침착하게 쓰다듬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만약에 이제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다면 막 너무 막 시끄럽게 나가고 와서도 막 이렇게 너무 예뻐해주면 애기가 불안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외출 준비도 조용히 해서 내가 집에서 나간다는 신호를 인식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이 눈치가 진짜 빠르잖아요. 양말만 어디서 집어와도 나간다는 걸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인식시키지 말고, 또 돌아와서도 아이들을 침착하게 대해주기,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강아지한테 나쁜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집을 비웠을 때 엄청 뭘 물어뜯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일단 그 물어뜯는 거를 없애고 다른 해소할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거를 옆에 둬야겠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얘가 물어뜯을 게 없는 공간으로 넣어버린다면? 작은 방에 두거나 아니면은 캔넬에 넣어두고 간다면? 이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캔넬에 물론 이렇게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캔넬이 되게 부정적이어 보이지만 사실 강아지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 굴 같은 거에. 근데 대신에 캔넬이나 울타리에 아이를 넣어놨다면 적어도 4-5시간은 넘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돼요, 캔넬은. 그렇다면 TV나 라디오를 켜놓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제가 외출할 때 TV를 켜놓고 가거든요.
좀 무서운 거 나오지 말라고 음악방송 같은 거만 켜놓고 가는데 이거는 아이가 주의가 분산돼서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아기가 너무 심한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면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너무 심심함을 느끼지 않도록 나갈 때 간식을 숨겨두고. 근데 또 그것도 좀 길게 놀 수 있는 걸로 해야겠죠. 뭐 어쨌든 20분 이상을 넘기지는 못하지만 좀 그런 복잡한 장난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너무 빨리 이걸 찾아버리니까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향이 나는 그런 물건들이 옆에 있으면 반려견도 좀 우리의 냄새를 맡고 좀 안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좀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생겼거나 외출의 신호, 뭐 양말을 신는다거나 내가 가방을 챙기거나 갑자기 뭐 드라이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알아챘다면 이 신호가 꼭 나간다는 신호로 이제 연결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겠죠. 이제 내가 양말을 신고 뭐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한 1분 있다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신었다고 해서 꼭 밖에 나가지 않아. 이걸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내가 이제 아예 이제 문 밖에 나갔다가 뭐 2분 뒤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침착하게 예뻐해주고 다시 한 10분 나가보고 30분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병원에 가서 수의사한테 항불안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혼내지 말 것. 아이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혼낸다고 알지 못해요. 그냥 공포만 느낄 뿐이에요. 왜 나한테 소리 지르지? 왜 무섭게 하지? 얘는 강아지어를 쓰고 저희는 한국어를 쓰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혼내지 말고. 또 이제 진짜 너무 집을 오래 비워야 된다. 8시간 이상 비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때 펫시터나 호텔을 이용해요. 펫시터,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펫시터 그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산책을 한번 하도록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호텔은 좀 저는 계속 맡기면서 진짜 그거는 너무 제가 대안이 없을 때 맡기는데 저희 여기 한국의 호텔은 너무 그냥 애들을 방치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데 진짜 저한테 사진 찍어줄 때만 애기들한테 관심을 보인다든지 밥 뭐 이런 것만 주고 그래서 오히려 얘가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거기가 보호소랑 다른 건 뭐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쨌든 펫시터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오래 혼자 두지 않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럴 자신이 없고 나는 맨날 밤마다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약속도 막 가야 되고 주말마다 맨날 뭐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얘는 대신 못 데리고 가고 이러면 안 키워야죠. 이러면 키우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혼자 오래 두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랑 살아간다면 강아지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